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책임당원이기도 한 신기훈 육군 3사 구국동지회 명예회장이 한동훈 제명에 반대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직도 한동훈을 편드는 국민의힘 일부 중진들에 대해 어떤 자들인지 얼굴 좀 보자. 공천 낙선자 명부 살생부에 꾹꾹 눌러서 기록해두마. 배신의 무리 놈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디지털 논객인 윤종건 씨는 자신은 찝 정권, 즉 이재명 정권이 생각보다 빨리 폭망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럴 줄 모르고 일찍 한 것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한 번 더 망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똥을 찍어 먹어보고도 된장이라 우기는 것들이 적어도 30~40%는 되는 것 같아 그게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금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국힘 당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에 대해 단 한 명의 기자도 대통령인 이재명에게 질문하지 않은 한국 언론에 알아서 기는 행태를 비판했고, 박민영 대변인은 이재명이 환율 폭등 관련 대책이 없다면서 사실상 손 놓은 듯한 답변을 한 것과 관련해 능력 없고 대책 없으면 국민 복장 터지는 소리 그만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국힘 책임당원인 신기훈 3사 구국동지회 명예회장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삼성이 경주용 말을 준 것도 아니고 훈련에 사용토록 지원해 준 것은 애국심의 발로였다. 그런데 경제공동체라 엮어서 탄핵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준 윤석열 대통령을 도둑놈들과 함께 탄핵해 한 만고 역적이 누구더냐면서 한동훈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마누라 앞세워 못할 험담 욕설 다하며 가장 아껴주던 김건희 여사 목줄에 개줄을 매달아야 한다는 등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 들키자 황급히 지우더니 조사 끝에 마누라가 한 일이라고 입을 꾹 닫았다. 이런 개들도 욕할 인간이 아직도 정치하겠다고 뻗대고 있는데 편드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질타했습니다. 신균 명예회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구형에 또 5년 구형 받는 것 보고서도 입 꾹 닫고 있는 중진들이 목숨 걸고 단식하는 장동혁 대표에게 그 망고 역적놈 제명시키지 말고 함께 해야 한다고 짓거리다니 어디 어떤 놈자자들인지 얼굴 좀 보자면서 공천 낙선자 명부 살생부에 꾹꾹 눌러서 기록해 두마 배신의 무리 놈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명예회장은 장동혁 대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도 그놈들 헛소리 짓거리면 고른들아 물러가라 큰소리로 호령하면 온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사생결단 결의에 우리 모두 응원하며 기도합니다라고 장동혁 대표를 성원했습니다. 신기훈 명예회장은 하느님 부디 용서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하여 적들보다 더 뻔뻔하고 비겁한 저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이제 시련을 거두시고 약속하신 대로 악한 자가 잘됨을 버려두고 보지 마시옵소서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훈 명예회장은 마지막으로 분노한 국민과 당원 이름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디지털 논객인 윤종건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나는 찝 정권이 생각보다 빨리 폭망할 거라 본다. 이건 내 바람이 아니라 돌아가는 게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권을 지탱하는 두 축은 주가 5천과 지지율 50%다. 먼저 주가 5천을 향한 정권 차원의 노력은 눈물겹다. 이미 연기금 다 총동원했고 가끔 주가가 출렁일라 치면 언론 보도 문구까지 간섭한다. 지지율 역시 친여 여론조사 기관들 협찬으로 해외 순방 이벤트 때마다 그 외교 성과가 지지율 견인하는 것처럼 조작한다. 솔직히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빅3 외교 다 써먹었지만 쇼 빼놓고 국익과 연결된 결과를 낸 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해경궁 데리고 놀다 오면 외교 성과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는 식으로 사기를 친다면서
이건 찢과 여조기관, 즉 여론조사기관, 그리고 언론이 한통속이 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찢 정권 출범 6개월 갓 지난 시점에 지지율 50%와 주가 5천 시대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듯하다. 먼저 지지율이 그렇다. 미디어 오물이, 여기서 미디어 오늘을 지금 미디어 오물로 윤종건 씨가 표현했습니다. 미디어 오물이 외교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외교 성과도 사기지만 도대체 경제 성과라니 뭐가 성과란 말인가? 환율은 치솟고 살인적 물가에 자영업자들은 몰살 위기인데 경제 성과라니 아무리 좌빨이지만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코스피 5천도 내막을 보자. 정권 차원에서 부동산 포기하고 선택한 게 주식시장이다. 하지만 지수는 미친 듯 오르지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 더구나 극소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보유자들 외에는 돈 번 사람이 드물다라면서, 그리고 실물 경제와의 유리, 환율 리스크, 신용불량 등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풍선꼴이다. 이러다 반미 친중한 대가와 무역협정 약속 미이행으로 미국의 참교육이 시작되면 감당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럼 난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일까? 그렇다. 이럴 줄 모르고 일찍 한 것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한 번 더 망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똥 찍어 먹어보고도 된장이라 우기는 것들이 적어도 30-40%는 되는 것 같아 그게 걱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아주 통렬한 지적이죠. 윤종건 씨 서강대 출신의 디지털 논객입니다만은 종종 아주 날카로운 글을 최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김금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한국 언론의 행태를 아주 따끔하게 질타했습니다. 김금혁 대변인은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은 묻고 답을 듣는 사람들이다. 대중은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독점하고 질문이라는 그들만의 무기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묻고 전달하며 권력을 가진 이들을 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청와대에서는 3시간 넘게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목숨을 건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는 동안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 묻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여권에서 연달아 터지고 있는 거대 권력형 범죄들에 대한 질문도 없었다. 사전 조율되지 않은 질문임을 강조하던데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 눈에는 나라의 비극적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자신들의 구린내나는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특검은 결사 반대하고 2차 종합특검과 같은 야당 탄압 전용 특검은 일사천리로 강행하는 이 모습에서 독재의 향기를 못 느끼는가 라면서 알아도 침묵한다면 비겁한 거고 모른다면 그냥 무능한 것이다. 언론이 비겁하면 권력은 견제받지 않는다. 기자가 흐린 눈을 하면 그 나라의 자유는 곧 생명력을 잃는다. 분통하다. 그리고 참담하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언론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썩어 빠져도 저렇게 썩어 빠진 언론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시대를 겪어왔지만 지금 같은 저따위 언론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좌익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그동안 보수 언론으로 많은 국민들이 착각했던 조선동아중앙일보와 그 계열 종편 포함해서 지금 한국 언론은 총체적으로 완전히 썩어 빠졌습니다. 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대책이 있었으면 벌써 썼을 것 이러면서 대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말한 것과 관련해서 환율도 어쩌라고요? 환율 어떻게 잡을 거냐니까 대책이 없다는 어쩌라고 정부에 어쩌라고 대통령.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막강한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이 있는 것이다. 능력 없고 대책 없으면 국민 복장 터지는 소리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지적한 대로 이재명은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과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여줍니다. 세상에 현직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것을 과거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파 대통령은 당연히 그런 대통령이 없었고 좌파 대통령도 심지어 제일 무능하다고 했던 문재인까지도 어쩌라고요 이런 소리는 아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젊은 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젊은 층의 힘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분들에게 권순아 칼럼을 통해서 상세히 전달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지금 젊은 층은 좌파를 싫어하고 우파 쪽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특히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 지금 한동훈이가 당대표거나 혹은 완전히 최근 들어 이상해지고 있는 김문수가 당대표고 이랬으면 젊은 층이 과연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지할지는 의문입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국민의힘에 확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젊은 층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먼저 이번 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030대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48.3%와 44.9%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의 2배 육박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동안 중도 산토끼라 불렸던 젊은 세대가 보수 정당에 유례없는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통 지지층으로 분류되었던 6070 세대는 민주당에 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지성 극우 타령하며 가스라이팅하는 언론의 주장과 달리 그 어느 때보다 외연 확장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오히려 전통 지지층의 결집이 약화된 것이 지지율 열세의 진짜 원인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전통 지지층 분화의 이유 역시 젊은 세대 중심의 보수 헤게모니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구태 기득권 세력에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송구 두 글자 빼면 선전포고문 수준의 사과 호소문을 아무튼 사과로 포장하며 왜곡된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투쟁을 폄하하는 기성언론과 한동훈을 매개로 당권을 흔들려는 일부 기득권 정치인들의 몸부림이 단적인 예입니다. 2030 세대 지지율 과반 108만 책임당원 국민의힘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상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갈 것이냐 저항하다 쏠려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만 남았을 뿐입니다라면서 고인물은 썩고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 세대교체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은 젊은 세대에 있습니다. 4050 세대 심지어 60대도 이제 상당수 과거에 소위 386 세대가 60대 초중반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변화는 결국 젊은 세대가 주도해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든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젊은 세대의 저 변화의 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알TV를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최소한의 사명의식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권순알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